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피로 쪽에 보시면 이제 결국 반복적인 힘을 직접 받는 것에서 중고 스프링은 잘 파손된다. 이런 하나 이해가 있습니다. 중고 스프링은 쓰지 마십시오. 당장 눈에는 이게 스프링이 균일이 안 됐지만 여기는 계속 피로가 축적되는 상태고요. 또 우리도 모르게 미세하게 마이크로 단위로 균형이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1950년경에 미국제 등의 중고차 스프링을 자주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 비포 정도로는 요철이 많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주행하면 상당히 피로 축적돼 있는데, 이게 피로 축적돼 있는 이걸 폐차장 가서 폐차로부터 회수한 스프링 등의 중고를 팔았다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겉으로 보기 멀쩡한 것 같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벌써 현명으로 보시면 그거는 미세 크랙이 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 스프링은 균열 발생되지 않았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피로 상당히 축적되고, 비록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곧 피로가 이제 균열이 발생되긴 직전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고 스프링 교환은 곧바로 절선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스프링은 중고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피로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스프링에서 코일 스프링이라든가 중차 판 스프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엔진 스프링 같은 것도 피로에 강하고 또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볍고 좋은 성능으로 설계해야 되고요. 스프링 대부분의 기계와 장치 사용에 피로에 특히 주의해야 된다. 그 스프링 할 때는 좀 특별히 좀 관심을 좀 가셔야죠.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스프링 이제 종류별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스프링 뜨임온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스프링 뜨임온도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약이지만은 약 450에서 500도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온도가 나와 있으니까 요걸 반드시 지켜주게. 너무 낮으면 부러지고요. 너무 높으면 물러서 못 씁니다. 장력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 같은 게, 고장력 볼트나 축, 구조용광 있지 않습니까? 축 같은 거, 얘는 추천 온도가 약 600에서 650도였죠.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요거 고장력 볼트는 스프링보다는 좀 약해야 됩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니까 500도는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에서 650도, 스프링은 450도, 장력 때문에 그래서 더 강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반복짐을 받는 것 중에 파괴 사례는 결국 최고의 교과서다. 이런 이제 크레인 후크를 20톤하고 10톤 크레인이 있었는데 둘 다 파단위치, 여기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파단위치 보시면 요 스크류 부위 여기가 결국 노치가 되지 않습니까? 스크류 가공이 홈이 파했다니까 노치가 되는 겁니다. 평평하지 않고. 자, 크레인 후크에 피로 파괴된 모습인데 그는 나사에서 균열 발생됐었고요. 둘 다 동일한 곳이 파괴. 설계에서 피로 충분히 고려 안 됐다. 사고 원인 확실하다. 동일 문제 재발 방지에 주력해야 되고요. 파괴 자료는 결국 미경영 기술자에 대한 중요한 교과서가 되고요. 기술은 실패 경험의 진보에 간다. 이렇게 되고, 중요한 파괴 사고 인정하고 과학적으로 이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냥 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숨기는 특성,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의 일어난 것을 밖으로, 요즘 하도 매스컴에 자꾸 시끄럽게 한다 이래가지고 막 귀찮으니까 그냥 숨기는 수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빨리빨리 해서 자기 일부러 뭐 부러뜨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파해서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직접 이제 크레인 후크를 한번 이렇게 비파이 검사를 하는 중에 10톤 크레인 호이스트 후크를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체인블럭이지만 이렇게 비파이가 다 요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MT, 마그네틱 테스트죠. 자분 탐상 시험을 했는데 크랙이 발생된 사례입니다. 요 보시면, 자,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자분 탐상으로 했더니 이렇게 약 19mm 크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반복적 힘을 받는 것은 이렇게 피로 크랙이 발생돼서,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비파이 검사를 통해서 PT라든가 침투 탐상 또는 MT라든가 마그네틱 탐정 시험, 그 다음에 UT 울트라소닉 초음파 탐상, 이런 비파이 검사를 통해서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을 찾아내서 사전에 이런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피로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반복을 봐요. 그런데 계속 들었다 놨다 묵은 하중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후크는 약 20년 동안 슬쩍 20년 동안 쓰고 20년째 되는 해에 많은 양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한 20년대 10톤 크레인인데 20년째 되는 해에 이걸 발견해서 교체했다. 이런 사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로를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오버리라든가 중간 정기점검 이럴 때 비파이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